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한국 시장 작년에 일찍 혼자 내렸잖아요. 본인들도 미안했는지 최근에는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국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횡보장세에 유리한 전략이라는 말을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 시장이 예전부터 박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박스피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0년 동안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커버드콜은 나름 괜찮은 전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커버드콜 종목들을 좋아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커버드콜도 주식이더라고요. 투자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미국 대표 커버드콜 중 하나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을 보면 최근에는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한 달 동안 10%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커버드콜도 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1년간 16%가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1년 동안 환율이 급등했던 요인도 있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투자하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을 보면 6개월간은 5.6% 수익이 나왔지만 1년간 수익률은 고작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절세 계좌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시는 편이 저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콜은 큰 매력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커버드콜이 지급하는 분배금은 대부분 옵션을 매도하고 그 프리미엄으로 분배를 해준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분배금 대부분이 비과세로 지급이 되거든요. 즉 세금 15.4%를 거의 떼지 않고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가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도 비과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은 한국 정부에서 분배금에다가 15.4% 세금을 일괄적으로 매겨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비과세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상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에 분배금이 127원이었는데요. 이때 29원만 과세가 되었고 1월의 경우에는 126원을 지급했는데 과세된 금액이 없이 전부 비과세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의 경우에는 굳이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과세로 받는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슬아슬하게 2천만 원 근처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국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종목이 총 4개가 있거든요. 타이거 상품이 2개가 있고 라이즈가 하나, 그리고 코덱스가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은 자산 총액이 63억 원이더라고요.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제가 팔고 싶어도 조금 팔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산 총액이 너무 낮은 마지막 상품은 제외를 하고 오늘은 위에 있는 3가지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종목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차이가 거의 없는데 삼성전자와 각 운용사의 코스피 200 상품들이 큰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커브드콜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전략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분배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거 상품은 2018년 2월 달에 상장된 종목이거든요. 커버드콜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상품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합니다. 최근 분배금은 59원으로 연환산을 해보면 약 8% 정도 분배율을 목표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즈 상품은 작년 3월에 출시를 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품도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거든요. 이 종목 이름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위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매주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분배금을 많이 지급할 수가 있고요. 최근 분배금 기준으로 약 18% 정도의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덱스는 작년 12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시간은 4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으니까 두 종목과는 차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3월 분배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3월 분배금은 140원이었거든요. 이번 달 분배금을 기준으로 분배율을 연환산 해보니까 약 17% 정도 예상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주 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 콜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분배금 중에 얼마가 가세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1년간 분배금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타이거 상품은 최근 1년간 분배금이 728원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과세 대상은 128원이었으니까 약 80% 정도는 비과세로 분배금을 받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과세로 분배금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분배금을 100원 받았다 치면 실제 과세 대상 분배금은 20원 정도였으니까요. 세금도 20원에 대해서만 냈던 것이고 또한 금융소득도 20원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즈는 최근 1년간 분배금이 1,421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과세된 분배금은 134원이었거든요. 과세된 비율이 고작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비중은 더 큰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덱스 상품은 최근 3개월 분배금만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총 분배금 344원 중에 과세된 분배금은 78원이었으니까요. 총 분배금 중에 과세된 비율은 16%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과를 비교를 해볼 텐데 코스피 200을 오리지널로 추종하는 상품도 함께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리지널 상품 중에서는 코덱스 200 종목을 포함해서 총 4종목의 성과를 기간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은 늘 동일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한 달 전 주가 차익과 그 사이에 받았던 분배금을 더해서 실제 수익을 계산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먼저 오리지널 상품은 오늘 주가와 한 달 전 주가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15원 상승했던데 이 기간에는 분배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수익률은 거의 0%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커버드콜 세 종목 중에서는 타이거 상품이 1.2% 수익이 나오면서 오리지널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고요. 분배금을 많이 주는 나머지 두 종목은 마이너스 0.4%로 오리지널 상품 대비 수익률은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개월로 비교를 해봅니다. 3개월간 오리지널 상품은 4.1% 투자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이번에도 타이거 200 커버드콜의 성과가 가장 좋았는데 주가가 325원 상승했고요. 분배금도 172원을 받았으니까 3개월간 수익률이 6.1%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리지널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덱스는 2.2%, 라이즈는 0.7%로 두 종목 중에 코덱스가 조금 더 낮긴 했지만 그래도 두 종목 모두 오리지널 대비 성과는 저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년간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코덱스 상품은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3개만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도 타이거 상품이 돋보이는데 타이거 200은 주가가 1년 전 대비 525원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분배금을 728원 받았으니까요. 실질적으로 2.3%의 투자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오리지널 상품은 마이너스 4.8%였고
라이즈는 6.2% 하락했으니까요. 라이즈는 이번에도 오리지널 상품 대비 언더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본 구간은 2년이었는데요. 2년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타이거 200 커버드 콜 상품의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게 약간 충격이었는데, 타이거는 2년간 16.7% 투자 수익률이었고요. 오리지널 상품인 코덱스 200은 16.1%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4개 구간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겠지만 4개 구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두 타이거 커버드콜 상품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점입니다. 커버드콜 중에서도 당연히 1등이지만 오리지널 상품보다도 모든 구간에서 성과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던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나머지 커버드콜 두 종목은 비교하는 기간 동안에 오리지널 대비 성과는 열세였으니까요. 현재까지는 약간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라면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고 왔는데요. 그렇지만 화면을 보시면 2년간 한국 커버드 콜은 16.7%로 나름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은 2년 동안 38.2%의 투자 수익이 나왔거든요. 2년간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나스닥과 코스피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앞날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절세 계좌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한국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미국이 크게 올라갈 때 한국은 내렸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버티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한국 시장도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한다면 코스피도 작년 여름에 찍었던 2800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코스피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상품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 종목은 옵션을 약 30% 정도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을 70% 정도 쫓아갈 수가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이 종목의 성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배금 대부분을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당분간 국내 시장도 기대를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성과를 보셨겠지만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오리지널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품이 성과 측면에서는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코스피가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한 분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코덱스 상품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테니까요. 이 두 개 상품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면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은 총 수수료가 0.5%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높았고요. 라이즈와 코덱스는 0.43%가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수수료 측면에서 이 정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상품을 선택하실 때 수수료를 딱히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한국 고배당주들을 투자하면서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그런 상품들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한국 커버드콜 2편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